최근의 화두 BPM. 과연 BPM이 과연 무엇인가? 식스 시그마 BPM의 이해. 자, 경영혁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 경영혁신의 중심에 요새 식스 시그마가 있죠. 우리는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뭔가 기업의 맥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맥락을 바꾼다는 말이 또 나오게 돼요. 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방향을 새롭게. 옛날에 그 초원에 보면 그 논에 물대기가 있어요. 저는 그 초원에서 자라가지고 논에 물을 대면 그 물이 이렇게 갈림길이 있다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논에 되는 거, 이쪽으로 가면 그 남의 논. 이 가물 때는 이 물 대는 게 굉장히 치열해요. 서로 이 나눠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물꼬를 어디로 터느냐에 따라서 벼가 말라 죽고 아니면 벼가 그나마 그 고비를 넘기곤 하죠. 그 물꼬를 어디 터느냐. 이게 맥락. 맥락을 바꿔야 돼. 그런 맥락을 바꾸는 도구로 식스 시그마라는 혁신 프로그램이 회사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아주 잘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겪는 기업이 있어요. 또 어떤 기업은 식스 시그마의 굉장히 역기능적인 측면만 막 부각이 되고, 무늬만 식스 시그마. 무늬만 식스 시그마라는 게 뭐예요? 페이퍼만 MAIC. 실제 행동은 그냥 기존하고 똑같고. 그게 굉장히 기업을 지치게 만들어요. 피로하게 만들고, 모든 혁신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아주 그야말로 혁신의 암살자다. 혁신의 암살자. 혁신 머더러. 그런 영화가 나올지도 몰라요. 혁신 머더러. 그래서 혁신의 학을 띈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원은 많지 않아서 흥행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과연 6시그마를 잘할 수 있다. 잘한다는 건 과연 뭐냐? 진짜 잘하는 6시그마의 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기업의 경영혁신 영역에서 6시그마 혁신 활동의 적용 범위는 기업 가치사슬 하부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극대화다. 이게 뭔지 하부다는 게 뭐예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체인의 밑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밑에 서브 프로세스가 있다. 프로세스 밑에 액티비티가 있고 일이 있고 실제 워커 스텝이 있다. 요 범주가 6시그마의 스코프. 물론 이제 6시그마를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6시그마를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6시그마를 침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침대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거 안 들어봤어요? TV에서는 항상 침대라고 말하던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시그마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미리 헤아려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6시그마는 침대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훨씬 사실은 컨셉추얼하게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데, 프로젝트 레벨에서 보면 요 범주가 맞죠. 과연 여기에서 기업 경영 혁신의 영역이 비전 앤 스트래티지, 경영 환경 분석에 따른 중장기 비전 전략의 방향성,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고부가가치 제품, 고부가가치 기술의 혁신 방향이 어디냐, 그 다음에 오가나이즈, 리소스,
조직 구조, 문화 및 기업 자원의 핵심 방향. 그다음에 프로세스 시스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효율화 방향. 여기에서 과연 식스시그마는 어디에 자림이 되느냐? 주로 이 프로세스 쪽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요 방향에서도 해당되는 게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는 곳에 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가치 사설상에서 관행적, 중복적, 낭비적 요인 및 산포를 제거,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PC의 개념에서 보면 Supplier, Customer. 여기서 보면 결국은 각 프로세스들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밸류 체인에서 보면 자, 인바운드 로지스틱, 그 다음에 프로덕션, 제품, 아웃바운드 로지스틱, 그 다음에 세일즈,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이에요. 여기에 조달 프로세스도 있고 R&D 프로세스도 있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그런 프로세스는 결국 또 서브 프로세스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코어 밸류 체인은 레벨 1, 2, 3, 4 이와 같이 세분화가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강화해야 될 것은 이 프로젝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프로세스. 과연 6시그마 BPM이 왜 필요하냐? 그건 기존에 이제 문제에서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 첫 번째. 기업 비전 전략과의 연계하면서도 제대로 연계되지 못했다. 말로는 그냥 식스시그마는 전략이다. 식스시그마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것은 그냥 그 각 부문에서의 어떤 문제들. 물론 이제 회사별로는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회사도 있어요. 삼성 같은 데는 그룹 자체적으로 아주 그 표준 모델을 정해놓고 거기에 연계된 프로젝트인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별로 식스시그마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의 차이가 지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 집중도의 약화다. 식스시그마는 그야말로 그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이라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집중이라는 것은 선택된 프로젝트에 정말 걸맞는 자원을, 걸맞는 그 리소스를 제공해 줬느냐의 문제죠. 진짜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정했느냐? 정했으면 그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었느냐? 그런 문제죠. 자신있게 yes 이렇게 대답하기 아마 힘든 면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서 간 장벽, 이기주의. 이 원래 그 식스시그마는 크로스 펑셔널한 팀 베이스예요. 그런데 정말 이 팀의 벽을 허물었는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성과 평가, 관리 체계의 투명성. 그 PTS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프로젝트 트래킹 시스템.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선정 단계부터 마지막 효과를 담아내는 과정까지 대단히 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듯 하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다. 다음 문제는 프로젝트 선정 방법론의 부적격이다. 과연 프로젝트가 전략적 목표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거의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략과 이렇게 줄을 세우는.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전략으로부터 뭐가 중요한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뭔가 이렇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래서 누가 가서 보면 모양은 똑같아. 근데 일의 수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은 결과를 도출했더라도 수순이 위로부터인가 아니면 밑으로부터 맞췄는가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변화 수용성 향상. 이 조직에서 보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래서 그 프로젝트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QA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QA 뭐예요? 퀄리티 곱하기 acceptance. 조직의 수용성. 100의 성과가 났으면 곱하기 수용성도 100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100% 성과가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고, 성과를 100을 냈더라도 조직이 50%밖에 못 받아들이면 100 곱하기 0.5 해서 50%밖에 구현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조직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책상 위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앉아서 집중력 있게 머리를 쓰느냐. 그러니까 앉아서 막 진짜 막 신경을 바짝 쓰고 막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것다. 그냥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앉아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진짜 이렇게 듣는 것과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졸리면 자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전력 투구해서 듣는다. 전력 투구해서 행한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여하에 따라서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경청도 우리가 보면 단순한 경청이 있고 맥락적 경청이란 말이 있어요. 맥락적. contextual listening.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듣는데 정말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세상을 바꾸려는 이런 의지로 듣는 거예요. 눈에 힘이 팍 들어와서 완전. 자, 이런 문제 때문에 6 시그마 BPM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6 시그마 BPM은 6 시그마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그 요약이 돼요. 이게 그 이니셜이고, 그 다음에 SSA, Strategic Six Sigma Alignment. 그래서 SSA 6 시그마 BPM이란 말은 Strategic Six Sigma Alignment와 6 시그마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그 대명사다 또는 이니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은 상위 전략, KPI 및 하이 프로세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최적화된 관리 체계를 구형함으로써 가치 중심의 경영 전략을 구현함에 있다. 그래서 비전 전략으로부터, 비전 전략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CEO의 대시보드다. 최고 경영자의 매트릭을 좋게 만드는 식스시마 활동. 여기가 우리 그 초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밸류 드라이브. 이러한 가치를 창출해가는 그 파생되어가는 그 원리가 뭐냐? 그 다음에 퍼포먼스 메저먼트, KPI. 그 다음에 코어 앤 타겟 프로세스. 타겟 프로세스를, 이 KPI를 구현하는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내의 매저가 뭐냐? 이게 프로세스의 CTQ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의 컨트롤 차트.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여하에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SSA, 즉 Strategic Six Sigma Alignment, 전략 연계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컨트롤 차트까지 6 시그마 BPM의 단계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VBMS, Value Based Management System, 이게 옛날에 정통적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ERP, ABM, BPMS 이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 관리 체계 구축이 6시그마의 시스템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6시그마 혁신 활동, 그 다음에 이 SSA 6시그마 BPM 기반의 혁신이 과연 뭐가 틀리냐? 요건 전략과 연계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 체계와 연관관계가 미흡하다. 그 다음에 부서 개인 간 관계성이 혁신활동의 실현이 약화된다. 근데 과연 요런 그 BPM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프로세스와 액티비티 단위에서 성과 미달 요인의 효과적 분석, 또 혁신문화 마인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일단 비전 전략의 정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성과 구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스시그마 혁신의 가속화입니다. 이게 우리 지향하는 세 가지의 목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략 유형과 6시그마. 자, BPM 구축의 출발점은 사업별로, 기능별로 전략 방향의 타당성이 검증돼야 되고 또 구체화돼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주로 3년 내지 5년의 전략을 중심으로 그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너무 또 막 길게 보면 요새 그 아주 그 미래 예측에 대한 그 불확실성 관리 굉장히 그 중요하죠. 과연 미래를 예측할 가치가 있느냐? 날이 새면 바뀌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 북한과의 남북 교류를 한번 예측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느냐? 초가을 산날씨 같은 게 북한 사람들 마음 아니냐? 갑자기 요새 수해났다고 또 쌀은 구호물잔 또 달라고 하고 교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예측이 가능한가?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예측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분분합니다. 한 부류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 효용성이 있지 않다. 너무 급박하게 변해서 이게 뭐 예측 자체보다도 현재 그냥 그 흐름에 충실하라.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에서 예측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미래를 대단히 과대평가하는 사람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미래를 대단히 과소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중도 세력이 나타났어요. 놀면 뭐하냐? 그래도 한번 예측해봐라. 자, 그래서 요 3년 내지 5년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이죠. 전략을 가지고 회사 전략, 그 다음에 비즈니스 유니트의 전략, 기능별 전략, 오퍼레이션 전략, 그 다음에 전술 레벨까지. 자,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CTQ와 각각 좀 연결을 시켜보자. 결국 우리는 프로세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결시키면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관리해야 될지가 도출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도출이 되죠. 그래서 비전 전략의 명확화가 첫 번째입니다. 자, 골재 생산 시공을 통한 원도급 토목업체의 도약. 그래서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전략 나왔죠. 그 다음에 전략 과제 나왔고 실행 과제 나왔어요. 자, 이 기본적인 그 비전 전개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첫째, 전략 정합성.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및 품질 향상을 원칙으로 표적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뭐든지 중요해요. A, B. 우리 전략은 경쟁자에 대한 전략, 고객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공급자, 기술 많죠? 요거 플러스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QCD에 관련된 요소,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무엇인가 차별화해야 돼요.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타 제품 및 서비스, 타 사업으로 전이를 시켜야 돼요. 확장을 시킨단 말이죠. 또 오랜 기간 기업 내에 축적되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이 지속성이. 과연 이렇게 하기 위한 코어 프로세스가 뭐냐? 또 이네블링 프로세스가 뭐냐? 그 다음에 아웃소싱 프로세스가 뭐겠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타겟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찾자는. 그래서 부문별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식스시그마 BPM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린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 위치, 그 다음에 내부 역량, 시장 기회 잠재력, 이와 같은 그 전략으로서의 요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현하는 핵심 역량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을 대표하는 것을 CTQ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CTQ, 측정 가능한 하나의 척도로서, 고객의 입장에서 본 결정적인 요소로서. 그래서 핵심 역량과 육시거마는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시거마로서 강화시켜야 될 것은 프로세스이고, 그 프로세스가 결국은 핵심 역량이다. 고객한테 가치를 부여하고 또 상대방이 모방을 못하면서 무수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역량으로 강화시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는 상품 유형에 따라서 상품 유형 A, 상품 유형 B,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매출 규모도 넓고, 그 다음에 점유율도 높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시장에 우리의 영향력이, 지배력이 큰 제품이겠죠. 자, 요런 유형의 제품들, CTQ가 뭐냐? 요건 코스트 사이드. 그 다음 유형 C, 퀄리티 사이드. 그래서 각 유형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특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대하는 건, 자, 전략적 가치 경영, 그 다음에 관리 체계 일원화 통합화, 전략 연계, 그 다음에 육시그마 혁신 활동의 현실화, 가시화, 그 다음에 사업 조직 성과 극대화, 그 다음에 탑다운,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 중심의 변화 혁신 가속화. 이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모델로서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업무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이다.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BPM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첫째, 퍼포먼스 메저러. 성과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건 결국은 성과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저라는 건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결국은 여기서 BPM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데, 이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세 개란 이야기죠. 하나는 퍼포먼스, 프로젝트, 프로세스. 요 세 가지가 우리 프로젝트, 요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좋은 말인데 어떻게 구현하느냐? 자, 여기서도 밸런스드 스코어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경영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면 일단은 VOC가 있습니다. VOC. 고객의 소리로부터 우리 사업적 목표가 있어요. 그
그 다음에는 매니지먼트 사이클. 그래서부터 다시 그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영 지표는 결국은 그 다음의 관점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죠. CEO의 스코어 카드, 사업 단위의 스코어 카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평가 시스템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영 지표를 향상시키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밸류 스트림, 프로세스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플로우, 프로세스 매저. 프로세스 매저는 항상 그 데이터가 이렇게 헌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3포가 있다는 건 결국은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들은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서 DMAIC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6시그마라고 해요. 그 결과 이와 같이 안정화됩니다. 안정화된 것은 다시 경영지표로 들어가요. 평가를 받게 되죠. 또 한쪽으로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고 식스시그마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적인 사이클로 지속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 방식, 결국은 KPI로부터 출발하자. 아까 KPI 나왔죠. 아까 그 BSC 할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게 KPI, 지표 설계란 말이죠. KPI의 도출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략 및 KPI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및 경쟁, 고객 채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프로세스.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결국은 전략적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KPI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CTQ를 검증하고 이런 프로세스 CTQ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 체계의 그 검증이에요. 과연 이런 전략이 제대로 도출된 것이냐, 아니냐. 전략적 시나리오 및 시사점. 이게 굉장히 이런 전략 자체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이건 어떤 적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분히 또 시나리오적인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적 시나리오 및 시사점에서 결국은 전략적 대안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전략적 대안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사업 단위별 또는 회사별로 핵심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2, 3, 4. 자, 어느 세그먼트로 진입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소 및 요구 역량이 뭐냐?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 여기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틀려집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개념적으로 도출이 돼서 한꺼번에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뒤에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핵심 지표의 타당성과 균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KPI 레벨의 교차성, 펑셔널, 크로스 펑셔널, 로우 레벨, 하이 레벨,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다음에 밸류 드라이버 상의 MEC적인 구조로 다시 재정립을 하게 돼요. 이것도 뒤에 한번 전체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6시그마 BPM은 MAIC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단계에서는 측정 대상을 파악하고, 이거 뭐예요? 레벨 1 프로세스를 측정을 했죠. 레벨 2 프로세스, 레벨 3.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세분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동을 분석해서 현재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라이저 단계에서는 관리 요소와 측정 요소를 조사를 하고 변동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스템. 이거 이제 개선은 필요가 없고요. 이건 식스시그마 MAIC가 아니라 아까 BPMS의
CTQ를 과연 어떻게 도출하고 그걸 관리하느냐의 MAIC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프로세스의 도구를 파악하고 컨트롤 차트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개한 모형입니다. 비전, 그 다음에 전략, 핵심 성공 요소, 그 다음에 KPI,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 그 다음에 CTQ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전체 회사 비전이 관리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의 비전이 과연 프로세스 컨트롤 차트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초기에 나온 장표입니다. 경보 시스템, 이건 BSC에서 나온 조기 경보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자, 추진 계획, 각 단계별로 약 한 4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 회사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이런 BPMS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수행 방향. 첫 번째 해야 될 일. 사업 세분화 분석. 여기서 이제 핵심 이슈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단계. 세 번째, 퍼포먼스 매저, KPI를 정립하고 여기에 전략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프로세스 CTQ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사업 기능 세분화 단계고, 그 다음에 전략을 명확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표적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BPM, 즉 MAIC로 지표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DMAC로 됐죠. I 단계는 없었고, 현재 추진 일정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후관리 모니터링 1단계는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가시적 변화를 시작하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고 전체 지속적으로 그 변화 관리를 이 선순환의 사이클로 회전시키게 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죠. 우리 그 교재에는 못 실었는데 실제 식스시그마 BPM의 모습이 과연 어떤 거냐. 전체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비즈니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각 단계별로 모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고객 및 채널 분석, 그 다음에 내부 역량 분석. 결국은 요약하면 외부 환경 분석, 내부 능력 분석. 요 속에서 결국은 의미 추출을 하는 단계, 전략을 명확화하는 단계, 핵심 성과 지표를 도출하는 단계고, 표적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BPM 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크게 보면 크게 세 단계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 KPI 얼라이먼트, BPM 디벨롭먼트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 세그멘테이션. 자, 전체 시장 및 경쟁자들, 채널 및 고객, 핵심 역량, 핵심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하나는 전략을 명확화하는 요 두 단계 축으로 진행이 되죠. 자, 비즈니스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 단계에서 분석해야 될 항목들이 산업의 밸류 체인, 산업 시장의 형태, 그 다음에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용도별 시장 세분화 등등 총 한 35가지 정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산업의 가치 사슬, 그 다음에 산업 시장의 형태, 그 다음에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그 시장의 거시 환경 요인, 그 다음에 고객 및 채널 성향. 그래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들의 성향까지를 전부 다 세분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 분석, 포트의 5가지 경쟁력 모델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 분석, 수익 기여도의 분석, 그 다음에 수익 고객군의 분석, 그 다음에 핵심 상품별 수익 고객군. 그래서 어떤 상품이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주는가. 전체 제품이 우리한테 다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역량 분석, R&D, 구매, 생산. 이 중에서 우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냐.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각 분야에서 핵심 성공 요소가 뭐고 강화돼야 될, 개선돼야 될 역량이 뭐고 그것들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밸류 체인에서 코어 프로세스로 세분화해냅니다. 세분화됐죠? 그 다음에 세분화된 프로세스에서 더 서브 프로세스를 세분화시킵니다. 자, 요 앞장에서 보면 연구개발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세분화된 거예요. 3단계 세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각 R&D 프로세스의 현재의 중요도는 얼마나 한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갖추고 있느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을 갖추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치명적인 겁니다. 자, 프로세스 역량 설문 결과 14개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유 역량 수준과 중요도를 따지니까 중요한데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역량, 이게 얼마나 시급합니까? 이게 뭐냐? 이런 것이다. 치열하다. 유지 강화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건 개선 대상을. 개선 대상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게 14개가 도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역량평가, 종합. 적기 응답성, 뭐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이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평가, 항목별.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열등한가. 그 다음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표적 지표의 선정. 표적 지표의 선정 기준. 그래서 과거의 달성률을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KPI를 위주로 그 다음에 반영도가 높은 KPI를 검토했다. 그 다음에 표적별 cause and effect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이건 뭐냐면 바로 의미 추출이에요. 과연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서 무엇을 우리는 읽어줘야 되느냐? 마켓과 경쟁자들, 유통 채널, 고객,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관점에서 핵심 이슈를 도출해내고 서브 이슈를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근거, 역시 팩타 베이스입니다. 여기 사실을 항상 근거를 제시해요. 국내 시장의 감소 추세다. 이게 말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출된 근거가 뭐냐? 그래야 이 팩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임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옵션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 맵을 작성. 과거에는 이런 액션 아이템과 이런 전략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연결시켜가는 시도를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된 전략 대안의 이 시장 시나리오별 분석 평가, 아까 시나리오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타당성 검증 및 최종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적으로 선반용 윤활유 시장의 현 상태 유지가 전략적 대안인데 이것이 시나리오적으로 최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다음에 각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이와 같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드라이버를 작성을 합니다. EVA 밸류 드라이버. 그래서 EVA는 뭐예요? EVA는 결국은 NOPLAT에서 WACC,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캐피탈이 3개가 이게 합해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본 비용을 차감한 거죠. 자, 그 결과 나타난 이 구조예요. 뭐가 더해지고 뭐가 빼지고 뭐가 곱해지고 이런 구조들입니다. 이게 밸류 드라이버 트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하이라이트하고, 자, 그것들을 계속 연결시켜가는 과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면, 자, 시장 수요. 여기서 우리 핵심 이슈와
이 밸류 드라이버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가? 이게 뭐냐? 이게 전략과의 얼라이먼트를 재검증하는 단계예요. 자, 요 단계 났죠. 전략과 KPI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여기서 나왔어요. 키 이슈와 밸류 드라이버를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로 연결시킨 타겟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자, 우선순위 평가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평가. 그 다음에 EVA 밸류 드라이버 트리와 타겟 프로세스와 연동시키는 단계를 밟게 되죠. 자, 키 이슈의 우선 평가. 평가의 그 크리테리엄,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쟁 우위 구축이 50%, 성과 극대화가 또 50%예요. 그래서 산출된 최종적인 그 평가 포션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22개의 최우선 키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노출이 됐어요. 성과 극대화, 경쟁 우위 강화를 해야 될 최우선 그 순위가 도출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밸류 드라이버와 타겟 프로세스와 또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과연 우리가 개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부 다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프로세스 오너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IPOC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코어 프로세스, 키 프로세스 세분화를 하고 요 세분화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영업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오너는 누구고, 챔피언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그 KPI는 뭐다, 그 다음에 연계된 KPI는 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서브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구조화시켜요. 이렇게. 60마 BPM의 대상이 이와 같이 브렉다운된 모든 프로세스와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게 연결시킨 모습이에요. 경영계획 수립의 세부 프로세스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드릴 다운 되는 가이드라인, 이것도 이제 프로세스 타겟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XY 매트릭스라는 형식을 빌어서 평가를 해보니 과연 프로세스 네임이 쭉 있어요. 자, 이게 평가 기준이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이 강화되어야지만이 우리 전체 그 회사의 이슈, 즉 회사의 KPI가 향상될 수 있다는 데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전개해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프로젝트 유형들을 딱 보니까 주로 마케팅 영업 쪽에 프로젝트가 집중이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시그마 BPM의 영역을 다시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레벨 3 최하위 프로세스에 대한 SIPOC를 세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즉, 이 전개한다는 의미는 고객의 요구를 수렴해서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연계되는 KPI 또는 이슈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CTQ의 트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코어, 판매 프로세스. 이게 이제 CTQ죠. 요 효과, effectiveness, efficiency. 요 두 가지 범주로 각 CTQ들이 이와 같이 연동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CTQ 트리예요. 그 다음에 이 CTQ 트리에 대한 측정 계획 수립. 그래서 코어 프로세스의 월별 MS,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을 통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측정 주기와 그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정해준 규칙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개발을 해요. 이게 이제 애널라이즈 단계입니다. 대시보드 개발. 그래서 CTQ는 개발 품목 발굴 건수. 그래서 운영적 정의는 제품 개발 또는 승인 대상 제품 발굴 건수. 데이터 타입은 이산형이고, LSL은 최소 한 건,
목표는 2건 이상. 설정 방법은 A다. A는 뭐예요? 의사결정행위 A. B는 벤치마킹 또는 고객에 의해서 제시된 것. C는 공정분석 또는 모형화한 것.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관리 범위는 첫째, 벤더형 성과관리 범위가 필요한가? Yes면 다음, 노면 있죠. 그래서 타입을 A, B, C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CTQ 성과 모형에서 SIPOC 개념을 적용한 종합적인 스코어 카드 형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인풋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아웃풋 스코어 카드. 요거 세 개 다 합한 게 탑레벨 스코어 카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전체 프로세스가 세분화되고 중요한 것에 대한 스코어 카드가 그냥 한 장에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각각의 시그마 수준. 이건 연속형에 대해서는 또는 이산형에 대해서는. 요건 6 시그마 우리 ABC에서 전부 다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CTQ 간의 상관 분석. 요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어떤 CTQ가 좋아지면 어떤 CTQ가 악화되는가? 또 같이 좋아지면 비례적으로 좋아지는 것. 요런 CTQ의 각각의 연계관계, 관련 정도를 보고,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 것 같으면 2개 다 관리할 필요 없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의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중복성 여부를 도출하기 위해서 현 수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현 수준이 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수준 평가된 개별 CTQ들의 수준을 이와 같이 정리가 됐어요. 시그마 수준이 얼마다. 그래서 경영 계획은 2.49 시그마, R&D는 2.06 시그마, 구매는 몇 시그마. 전부 우리 전체 프로세스의 시그마 수준이 도출이 됐다. 그럼 뭘 개선해야 될지가 나오고, 이런 거 당연히 개선 대상이죠. 그래서 개선 영역을 다시 설정하면 구매 계획 수립이 이 시그마 수준이 떨어지죠. 구매 계획 수립. 그래서 구매 계획 수립과 출하 요청 3번과 15번이 아주 치명적이다. 3번과 15번이 우리 시그마 수준이 와 같이 낮다. 이걸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수립, 문서와 모니터링 조치 플레이닝, 그래서 실행 계획, 실행 점검, 이상 원인에 대한 대응까지 수립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수행한 그런 컨트롤 플랜의 기록들이에요. 이건 전부 IT적으로 전부 구현이 돼가지고 실제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향후에 마케팅 전략 수립과 코어 프로세스의 결과물들. 전부 실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6시그마) BPM의 보고 및 관리 체계. 그래서 전사 레벨, 코어 레벨, 그 다음에 키 레벨로 나눠서 월별 검토해야 될 거, 분기별 검토해야 될 거, 연간 검토해야 될 거. 그래서 각 검토 주기를 정하고 회의체를 결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경영자들이 모니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 IT와 완전히 접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리 프로세스. 그래서 6 시그마 추진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서 초기에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으로 프로젝트를 정해요. 모여서 그냥 뭐 하자 이렇게 시범 프로젝트 한 5개나 10개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전개 방식. 주로 이제 프로젝트 빈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CTQ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프로젝트 트리 또는 드라이버 트리, CTQ 트리 이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제일 성숙해지면 6시그마 BPM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역시 우리 회사의 현재의 수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냥 BPM 쪽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뭔가 딱 백그라운드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체질이, 환자도 완전히 지금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을 뜨고 눈을 감기도 힘겨운 환자한테 맹약을 처분하면 그냥 죽으라 소리죠. 그런 환자는 먼저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약을 먼저 처방을 하고,
어느 정도 기력이 차려지면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독한 약을 써서 이 병을 치료하고 그런 수순을 밟아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식스시그마 BPM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레벨에 있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선상에서 적합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P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양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식스시그마 BPM이 돌아가면서 그 중에서 취약한 게 계속 프로젝트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후에 5시그마가 된다고 하면 전체 프로세스에서 5시그마 미만 되는 건 전부 다 개선 대상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